안녕하십니까. 이 긴 더위를 어떻게들 견디셨는지 이제 좀 살만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대운, 네. 그 대운이 사실 굉장히 큰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한 타임에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오늘도 좀 더 연장해서 네. 우리 오늘은 찾는 방법까지 공부하기로 했는데 지난 시간에 미처 못한 부분, 그 부분을 이걸 공부하고 뒤에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저 뒤로 미뤘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네. 이제는 선생님 소개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선 직진. 예. 네. 지난번에 대운이 우리 인생을 지배한다 그러는데 뭘 지배한다는 말인가? 그럼 대운이 뭔가? 그러면 대운은 10년씩 잘라보는 운이에요. 우리가 10대가 있었고 20대 있었고 30대 40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운이라는 것은 주인공인 내가 걸어가는 그 행로의 환경이 돼요.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차를 타고 가는데 예. 고속도로냐, 예. 돌밭이냐, 네, 그렇죠. 그런 거네요. 예, 도로였다가 진흙탕이 될 수도 있고, 동굴이 될 수도 있고, 동굴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날씨도 돼요. 내가 가는데 비가 쏟아질 수도 있고,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고, 화창하게 맑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운의 글자를 통해서 아직 내가 살아보지 못한 앞으로의 그 환경의 일기예보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예측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우리가 준비를 하니까. 그렇죠.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번 추석에는 음식이 쉬는 일이 많았죠. 너무 날이 더워서. 자, 그래서 근데 이 대운이 흘러가는 방향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대운의 방향이 있어요. 대운의 방향이. 그런데 여기 이 십천간을 붙여놓은 이유가 내가 간목일 수도 있고 을목일 수도 있고 임수일 수도 있고 개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목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8글자에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연간이라 그랬어요. 자, 이 연간이 양이면은 대운은 연간으로 보는군요. 일간이 아니고. 아니, 대운 글자를 글자는 이제 그 월지로 뽑는데 이게 대운의 방향을 보는 거는 방향을 정하는 건 연간으로 거예요. 정한다. 그래서 이 양이면 남자는 연간이 양이면 순행을 해요. 그럼 이렇게 간단 말이죠. 갑을병정 무기경. 그렇죠. 이렇게. 순행이 뭐냐? 인, 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흘러가요. 봄, 여름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남자가 음이다. 남자가 연간이 음일 수도 있잖아요. 갑진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을사년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남자는 역행을 해요. 그러면 역행을 한다는 것은 그 전에 걸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이다. 갑진년이 올해가 갑진년인데 음으로 간다는 것은 진, 묘, 인, 개, 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니까 어렵네. 어려운 게 없어요.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왜냐하면 밑에 갑은 인이고 을은 묘고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하면 돼요. 천간지지. 근데 우리가 그냥 뭐든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자축인묘진삼인데 거꾸로 하려고 그러면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거를 써놓고 이제 이렇게 짚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네. 연간이 양일 때는 순행을 한다. 이렇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가고, 남자가 연간이 음일 때는 역행을 하더라. 그거는 개임 신경기 뭐 이렇게 간다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외울 필요는 없고 짚어가면서 하면 돼요. 천천히. 그럼 여자는 그러니까 원리만 이해하시면 될 것 예, 같네요. 원리를, 왜냐하면 만세력을 보면 거기에 그 대운이 쫙 나와 있고 숫자도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운 글자는 어떻게 나온 거고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리를 알고 싶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양이면은 반대로 역행을 해요. 아하. 그리고 음이면은 순행을 해요. 왜? 이거는 지금 다시 환기를 시키면 연간이 그럼 양이냐 음이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운의 방향을 볼 때 역행하느냐 네. 순행하느냐 그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운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갑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기 사주에 자기 사주에 보면 그렇지. 다 다르니까. 자, 천천히 할게요. 네. 자기 사주를 갖고 하고 여기서는 지금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갑오일주예요. 네. 갑오일주고 시주는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월이 신미예요. 갑오는 일간일지. 자, 요렇게 돼서 일주, 월주, 그다음에 그다음에 연주, 연주가 기유예요. 이 사람이 69년 7월 18일생이야. 69년 7월 18일생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대운은 어떻게 뽑냐? 우선 아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까 대운의 방향은 연간으로 본다 그랬고 지금은 뭐냐면은 대운의 글자, 이 대운의 글자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바뀌냐? 그렇죠. 대운 글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월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신미월에 태어났어요. 네. 신미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네. 수도 두 가지로 해보자고요. 예. 자, 그럼 이 사람이 남자다. 자, 남자는 또 연간을 보면 연간이 남자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양이어야 순행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음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역행이에요, 순행이에요? 역행해야 되죠. 역행이죠. 이 사람이 이게 기토가 아니고 무토였으면은 순행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음의 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일에 여자야. 그럼 순행해야죠. 그러면 이게 여자인데 음의 연간을 갖고 있으니까 이때는 이 여자는 대운 흐름이 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면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근데 내가 남자냐 여자냐를 보고 이 연간이 양이면은 남자는 순행, 음이면은 역행이고 여자가 우리 남자를 양이라 하고 여자를 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 내가 갑목을 갖고 태어났지만 연간을 보니까 음이야. 그러면 나는 순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유로 시작했죠. 네. 근데 이 남자니까 역행을 한단 말이죠. 신미.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신이에요. 그러면 신 전에는 뭐였어요?
거기서부터 경이에요. 시작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경, 그 다음에 기, 무, 정병. 정, 병, 을 이렇게 가는데 이게 여기가 미잖아요. 네. 미 전에는 사, 오, 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 오, 미. 사, 오, 미 전에는 뭐예요? 임묘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임, 묘, 진. 그 다음에 제대로 가면 진묘인이네. 그렇죠. 네, 거꾸로 가야 돼. 진묘인. 그러니까 이렇게 여름 전에 봄이었으니까 봄 세 글자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봄 전에는 겨울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축이에요. 해자축이니까. 해자축이 되니까. 자, 이렇게 돼요. 남자는. 그런데 보면은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5도 있고 어떤 사람은 7도 되고 그래요. 대운의 숫자. 아. 대운의 숫자. 아, 예. 이 대운의 숫자는 여자 하고 나서 할게요. 자, 여자는 순행을 한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를 뽑아 볼게요. 요거는 남자고. 혹시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 모르겠는데요. 남자를 양으로 하고 여자를 음으로 쳤을 때 양음, 그러니까 이게 다를 때는 역행, 그렇죠. 같을 때는 순행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도 돼요. 여자는 음인데 음의 음이니까 그렇죠. 순행, 순행. 반대면은 역행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제 그래요.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잘 모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럼 여기 여자는 순행을 한다 그랬어요. 네. 음이니까. 네. 그러면 똑같이 신미예요. 월주가. 네. 그죠? 근데 절로 가야 되죠. 그러면 이 순행이니까. 사람은 순행을 하기 때문에 신 다음에 뭐예요? 임계. 임계. 개 다음에 갑, 아, 절로 가는 거야. 을, 일로 가는 거구나. 병, 정, 무 이렇게 나가요. 네. 그럼 미면은 미 다음에 신, 유, 술, 술, 해, 해, 자, 자, 축, 축, 인 줄줄줄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주로 태어났어. 그런데 대운을 보니까 남자는 이렇게 흘러가고 여자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순행을 하고 역행을 그래서 똑같이 태어나도 이 사주를 갖고 태어난 쌍둥이다. 그럼 똑같잖아요. 시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랬을 그런데 때 남녀이면 완전히 달라지네. 남녀이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운을 뽑는 거다. 그러면 대운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대운 숫자는 네. 어떻게 되냐면 매달 이 명리는 절기학이에요. 그렇죠. 계절. 네. 그러면 한 달에 2번의 절기가 있어요.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절기만 외우면 돼요. 첫 번째 절기가 뭐냐? 절기가 24절기인데 우리가 추나추동 있잖아요. 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 입춘이 있고 입하가 있고 입추가 있고 입동이 있어요. 맞아. 그것만 알아도 그것만 해도 벌써 네 개예요. 예.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몇 월생이냐면은 7월이에요. 자, 여름 시작이네. 예, 7월이면은 네. 7월에 첫 번째 절기만 알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절기를 다 몰라도 돼요. 달력에 다 나와 있어. 이 달에 첫 번째 절기가 뭐지? 그러면 달력에 나와 있어요.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만세력 들어가면 사실 다 나와. 소서라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여름이? 대부분
4일에서 첫 절기는 4일에서 5일이거나 7일에서 8일로 시작을 해요. 그 달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 달력을 좀 체크하면 되겠죠. 한번 알아놓으면 안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소서가 며칠이냐면은 7월 7일이에요. 7월 7일이야. 천천히 해요. 급하게 안 할게요. 자, 7월 7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쨌다는 거야? 근데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역행을 했잖아요. 역행을 했기 때문에 지나온 절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게 7월이 아니라 6월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조금 복잡해지네. 예. 복잡하다고. 지나간 걸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6월까지 갈 것도 없네, 지금 보니까. 7월 18일이니까. 이런 7월 18일이니까 소설을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월 7일까지 이게 첫 절기니까 역행이니까 이거를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18, 17, 16, 거꾸로. 15, 14, 13, 12, 11, 10, 9, 8, 7. 그래서 그 절기까지 12거든요. 10인데 이걸 나누기 3해요. 그러면 4야. 왜 나눠요? 왜 나누냐면은 1부터 10까지밖에 없어요. 이 숫자가 10은 그러니까 1에서 0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지금 12잖아요. 그러면 이걸 1로 쓰겠어요? 2를 쓰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를 나누기 3을 하면 4기 때문에 남자의 대운 숫자는 4예요. 그래서 4, 14, 24, 34, 44, 54 이렇게 나가요. 3을 왜 나누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10을 넘기 때문에 10을 넘은 숫자 15도 있고 16도 있고 17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는 숫자를 어떤 걸 찾았더니 3이더라. 3이에요. 그래서 4고 이게 굳이 그거를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네요. 이거를 편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굳이 계산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대운의 숫자다.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순행을 했잖아요. 순행을 하기 때문에 7월 18일에서 다음 달 8월 8일. 또 8월, 또 세봐? 8월 8일이 다음 절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더 많겠죠. 18부터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몇이야? 그러면 20일. 그럼 나누기 3을 하면? 나누기 3을 하면 7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7이 대운 숫자예요. 그럼 7, 17, 27, 37, 47, 57, 67. 그래서 똑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도 남녀에 따라서 대운 숫자도 달라지고 걸어가는 대운의 글자도 다르더라. 그거는 남자 여자 다르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 기운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 쌍둥이라 그래서 똑같이 행로가 똑같지가 않다. 자, 그래서 쌍둥이가 남녀일 때도 그렇지만 같은 성일 때도 인생이 다른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부모는 똑같이 키웠다고 하지만 달라요.
느끼는 사람은 부모는 나는 너희들 똑같이 사랑했어. 그런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더 이쁜 자식이 있어요. 더 속썩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거. 없지만 더 아프고 덜 아픈 건 있다대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대운의 글자와 숫자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거 공부하시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본인 거 제일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부부 거 해보시고 아이들 거 해보시고 여유되면 손주 거까지 해보시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처음은 좀 더듬거리죠. 더듬거려야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네. 여기서 지금 이거는 신미라는 이거는 이걸 뭐라고 하더라? 이거는 월주예요. 네, 월주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첫 번째가 시운이고 이거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를 뽑기 위해서 여기다 일부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는 게 아니에요. 지워도 돼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대우는 우리 인생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인생 행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여섯 번째면 우리가 이제 한창 살은 나이인데. 여섯 번째가 을축 대운이에요. 이 남자분의 경우에. 이 남자에게. 자, 그러면 그럼 그게 54살부터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을축이 54대운이라는 거는 54세부터 63세까지의 10년에 이 남자가 걸어가는 그 도로의 환경도 되고 일기예보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월주를 봅시다. 네. 이게 월주를 가지고 뽑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을축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신미예요. 신미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을축의 대운이 신미랑 만나네요. 네, 만나요. 근데 누구든지 을신 충을 해요. 어허. 충미 충을 해요. 위아래로 충이네. 이 사람도 여섯 번째 대운이 위에도 충하고 아래도 충한다. 그래서 이거는 천간, 이거는 지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천충, 지충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 말은 몰라도 되지만 좌우지간에 위에도 위에도 충이 위에도 시끄럽고 아래도 시끄럽다. 그건 선생님 말씀대로 꼭 이게 아니어도 누구든지 여섯 번째가 되면 월주와 월지가 충을 한다. 대운하고 충을 하게 돼 있네요. 돼 있어요. 그러면 54살부터 63살까지 누구나 그 충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겠다. 그런데 이게 깨져서 좋은 사람이 있고 깨지면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충이라고 꼭 나쁜 게 아니구만. 그렇죠. 오호. 그래서 이 사람에게 충이 돼서 나를 오히려 도와주는 이게 부서져서 나한테 유리하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난 단순하게 충이니까 안 좋네. 그러면은 누구나 다 54살부터 63살까지는 안 좋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이제 거기에 가서는 케바케가 되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왜냐하면은 내 사주에서 이 을이라는 게 꼭 필요한 글자인데 이 신미가 이거를 깨트려 버리면 나는 아이고 아파 하는 거죠.
필요할 때는 충이 안 좋지만 예. 필요 없어서 깨는 게 좋을 때는 오히려 이게 오면 좋은 거네. 그렇죠. 이 깨져주면 고마운 글자가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깨져줬어. 땡큐네. 땡큐죠. 그럼 그래서 이 6번째 대운에서는 많은 변화 변동이 일어나요. 이게 천간이라는 거는 생각도 되고 원인도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게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지지는 현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현실도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난 거야. 땅이 막 금이 가고. 그러니까 위아래로 시끄러우니까 나는 힘은 들겠네. 좋아지든 나빠지든. 그렇죠. 그래서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좋은 변동이든 나쁜 변동이든 변화 변동이 일어난다. 이때는 변화 변동이 따른다. 근데 선생님 옛날에는 저 환갑을 넘기는 게 어려워서 맞아요. 다 죽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환갑만 넘기면 오래 살았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랬어요. 환갑잔치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뭐 이 나이가 청춘이 돼버렸으니 우리는 그 변화를 반드시 겪어야 하고 어쩌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미 예. 지나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돌이켜 보면은 그래 그때 나 참 힘들었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부터 내가 발복을 하기 시작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어떤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네요. 들여다봐야겠. 한번들 들여다보세요. 뭐 이걸 우리 굳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54세가 6번째 우리가 만나는 저기 뭐죠? 대운이랑 만나는 시기니까 돌이켜 보면 아마 그게 좋은 일이었든 안 좋은 일이었든 반드시 변화가 있었고 큰 변화가 그것도 작은 변화가 아니고 큰 그리고 변화가 이제 6번째가 아니라 7번째쯤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그 시절을 내가 그게 충이 어떤 형태였든 잘 견뎌서 지금의 내가 있구나 할 수 있네요. 한번 돌이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으네. 저도 좀 해봐야겠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여명이다, 여자다 여명. 하면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네. 이번엔 순행이죠? 자, 첫 1, 2, 3, 4, 5, 6. 네. 이 여자분은 정축 대운이에요. 맞아. 또 나이도 또 꼭 54가 아니라 이분은 그렇죠. 57세네. 정축 대운인데 신미하고 만나니까 정신충 충미충. 이것도 충미충. 그러네. 여자분도 충충이네. 충충인데 57세니까 57세부터 66세까지 큰 변동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6번째 대운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정이나 축이 나한테 꼭 필요한 글자인데 이 글자로 충을 하면은 좋은 게 깨지고 막 날아가고 하는 게 되고 이게 나한테 필요 없는 글자라 그러면은 깨져서 고마워.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좋은 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6번째 운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좋기만 한 것도 나쁘기만 한 것도 없다는 게 이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사실은 이 원국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글자가 나한테 힘을 주고 도움이 되는 글자인지 어떤 글자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건지 그거를 파악해내는 게 우선인데 우리가 대운은 꼭 보잖아요. 지금 내가 몇 살인데 지금의 운은 그 다음 운은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사주 원국에서
내가 갖고 태어난 글자 중에서 어떤 글자는 이건 깨져줬으면 좋겠어 하는 글자도 있고 이거는 잘 보호해서 내가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하는 글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6번째 대운이 되면 월주와 월간, 월지가 6번째 글자와 천간충, 지지충을 하고 깨지는데 이거를 천충지충이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나 겪는 일이다. 그러나 그 결과에는 다 똑같지가 않고 다르다. 그래서 그러나 큰 의미에서는 큰 변화가 있는 그 10년이다. 이거는 같은 거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삶의 굴곡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굴곡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올라간 사람은 그 다음 나이가 돼도 올라갈 수 있나? 계속? 그럴 가능성이?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아, 그래서 어쨌든 좋고 나쁨은 있지만 누구에게나 변곡점이 된다. 누구에게나 변곡점이 되는데 6번째는 그럼 이거는 진짜 이 6번째의 그 운의 나이가 50대에서 60대 예.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아, 내 인생이 변화가 있을 나이구나. 그럼 예. 옛날에는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끝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 어차피 누구나 다 견뎌야 하는 시기이고 그 변곡점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틀림없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나이에 있어서 심리학이나 건강을 따지는 의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 60에서 70 그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의 삶이 풍요로울 수도 있고 외롭고 고독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의학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잘 그 변화의 시기를 잘 챙겨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린 잘해 나갔다고 칩시다 그냥. 그러니까 나쁘다 해도 그거를 비켜갈 수 있는 노하우를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귀 쫑긋 해야 되겠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천충지충의 변화 속에 살고 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64세, 65세, 66세까지 견뎌야 되거든요. 좋은 운이면 다행인데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다음 대운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7번째 대운이 올 거 아니에요. 6번째 대운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째 대운이 와요. 그러면 7번째 대운을 어떻게 잘 글자를 그렇지, 들여다본다. 그렇지. 네. 자, 그러면 남자한테 7번째 대운은 갑자 대운이에요. 7번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을축이 왜냐면 해자축이니까 그치. 갑자가 되거든요. 이게 7번째란 말이에요. 갑자라는 건 다 시작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자분한테도 이게 6번째니까 무인이 이게 7번째 대운이 되는 거예요. 이 7번째 대운의 글자가 나에게 내 사주 글자와 8개에서 필요한 글자면은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에요. 필요한 글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힘을 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여기서 이런 부닥치는 이 기운 속에서 나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정리할 거를 정리해야 돼요. 해결할 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질질질 다음 대운까지 끌고 가면 안 돼요. 이거를 좋은 거면은 끌고 가도 돼. 그런데 이것도 골치 아프고 저것도 골치 아프면
내가 손해를 좀 볼지라도 빨리 우리가 이 의사가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한다 그래도 큰 걸 위해서 작은 걸 희생시키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내가 손해를 좀 볼지라도 잘라낼 건 잘라내고 심지어 인간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나이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이제 네. 그 나이는? 네, 이때는 6번째 대운에서는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67이면은 이 76세까지잖아요. 네. 그럼 우리 동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때 여기가 나쁘다면은 어허. 6번째 대운이 나쁘다면은 경제적으로 손해 볼지라도 정리할 거는 아주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인간관계도 겪어본 사람 중에 내가 이제까지 끌고 왔는데 아니다 싶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연이 닿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7번째 대운에서 내가 좋은 대운을 잘 맞이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얽히고 살켜서 좋은 운이 가려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 단순하게 사는 게 좋다고 쌈박하게 버릴 건 버리고 예. 그 나이에 맞는 체력에 정신적인 체력, 육체적인 체력에 맞게 예. 잘 챙겨 나가야 예. 도움이 되는 도움이 거죠.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시주를 안 썼는데 네. 이 시주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노년기도 그러네요. 되지만 노년이고 이것도 노년이잖아요. 나의 노년기도 되지만 자식의 모습도 그렇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노년기에 그 마지막 시주 글자가 나에게 좋은 글자인가 아니면 힘든 글자인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서 그게 좋은 글자면은 이것도 긍정적인 사인인 그러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천충지충을 겪을 때 첫째도 둘째도 이제 얘기한 거 다 3번째예요. 첫째도 둘째도 뭐냐? 건강을 조심해야 돼요. 머리도 두드려 맞고 몸도 두드려 맞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불편해도 어디가 아파도 아파요. 근데 천충지충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복음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글자, 쌍둥이 글자. 제 얘기네. 자, 그래서 이 복음으로 오는 것도 첫째도 둘째도 건강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어떤 가벼운 사고인 줄 알았는데 큰 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거는 오랫동안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이더라. 그게 마음의 고통이든 몸의 고통이든 고통이 따르더라. 그러니까 복음이 빨리 끝나야죠. 그러니까 이 복음 기간 동안에 아까 천충지충처럼 정리할 거 정리되고 인간관계 정리될 거 정리돼야지 그 다음 대운에서 엉키지 않아 갖고 내가 좋은 글자를 제대로 쓰는 대운으로 내가 그거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섞이면 안 좋아요. 그 10년, 10년의 거를 그야말로 이렇게 얽힌 골이나 그 탈애들을 다 정리를 탁 해야 그 다음 넘어가서 깔끔하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천충지충이 해내야 되는 그 과정의 모습이에요. 선생님 그 얘기 하시니까 사실 제가 올해가 복음이거든요. 네. 복음, 그러니까 제가 그 10년 대운이 지금 복음이에요, 제가. 근데 지금 끝나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좀 아마 보시면 조금 제가 불편해 보이실 텐데 저 커튼 달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커튼 달다 떨어져가지고 건강을 지금 조심해야 된다니까. 진짜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전혀 아무 생각 없다. 괜히 커튼이 달고 싶어갖고 그 이쪽에 있는 거 바꾼다고. 그러다 떨어져서 지금 제가 갑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갑옷 입고 있어요. 지금
곳에 그것도 또 다친 자리가 이렇게 쉽게 시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는 자연 치유를 기다려야 된다 해서 지금 갑옷 입고 앞으로도 2달을 더 제가 한 달 후에도 아마 이 복장으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생하시네요. 근데 지금 선생님 얘기하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게 개운 방법이에요. 다른 게 지금 힘들게 내가 지내고 있다. 그러면 그 개운 방법이 뭐냐? 뭐든지 정리하세요. 경제적인 것도 정리할 거 딱딱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그리고 인간관계도 골치 아프게 질질질 끌지 말고 끊을 사람 끊고 명확하게.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해요. 내 노후의 삶이니까. 그래서 특히나 아까 다 그만두고 첫째가 건강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척추 요만큼 건강 것 때문에 올 스톱이에요, 제가 생활이. 네.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시 이 복음이나 이 지금 우리 이런 걸 생각하셔서 이렇게 갑자기 뭐 생각이 나서 행동하려고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잘 생각해보고 너무 후회스러워요. 커튼을 왜 달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아프지만 7번째 대운이 나한테 좋은 글자거나 시주가 좋은 글자면은 괜찮습니다. 좋아지고 7번째 대운부터는 다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겪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찰의 행동을 하면. 그래서 다음 대운이나 시주가 나에게 괜찮은 글자로 들어와 앉아 있다면 굉장히 희망이 있고 긍정적인 사인의 문만 열면은 그런 곳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현재를 잘 케어하시고 잘 넘기시기 바래요. 근데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그랬는데 선생님 말씀 오늘 들으면서 느낀 게 그 천충 지충, 그다음에 그 복음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어쩌면 내가 방심한 데서 오는 그렇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그런 있죠. 결과구나. 이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조심하면 다음번에는 괜찮아지겠네 하는 마음이 좀 덜 힘드네요. 그리고 이런 힘든 일을 겪다 보면 사람이 얼굴도 막 그렇게 짜증을 내게 되고 불평불만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평불만을 털어내지 못하면 이 운은 내가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불평불만을 갖지 않아야 된다. 만일에 상대가 있다면 상대를 탓하지 마라. 상대를 탓하지. 근데 완전 도인인데. 그거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해내면 다음 대운에서는 내가 그렇구나. 나의 힘든 부분을 쳐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일에 그거를 쳐내지 못하면은 계속 안 좋은 운을 내가 다음 대운으로 넘어가도 엮이겠죠. 꼬리표처럼 달고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불평불만을 갖지 말자. 그것만 고치면 좋아진다는데. 나를 위해서 도인이 돼야 되는구나. 반도인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교차점의 시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를 힘들지만 내가 잘라낼 거 잘라내고 남 탓하는 거 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털어내고 이렇게 슬기롭게 지나간다면은 탄력을 받아서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내가 도약을 할 수 있는 나의 인생 행로가 열리게 된다. 오히려 도약점이 될 수 있다. 그게 개운의 방법인가요? 그렇죠. 그 개운의 방법은 도인이 되시오는. 그러니까 도인까지는 반도인. 반도인. 근데 그게 가능한 연령대가 아닐까요? 맞아요. 이제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젊은 사람한테는 그런 요구를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6번째 천충 지충에서 7번째를 넘어올 나이는 사실은 옛날 같으면 이미 저 세상 갔을 나이인데 이게 덤처럼 얻은 이런 생명이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반도인까지 모르지만 반의 반도인은 이미 되지 않을까?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반의 반도인 말고 반도인은 돼봅시다. 우리들을 위해서. 근데
한번 자신들을 네.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내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인가? 그렇다면은 현재 안 좋은 운이세요. 근데 그게 내가 불평불만이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가 사실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누구한테 드러내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를 혼자서 스스로. 그래 내가 요즘 유난히 불평불만이 많았어. 그거 좋은 운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상대의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못된 점도 있어요. 근데 장점도 있는데 장점은 저 뒤에 가버리고 그 사람의 약점과 나쁜 점이 자꾸 강하게 나한테 이렇게 부각이 돼. 아우 쟤는 참 저게 왜 저래? 못됐어. 뭐 이런. 내가 그러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별로 좋은 운이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를 내가 가다듬을 수 있는 우리 6번째 운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중이니 그런 부분에 마인드 컨트롤이 그러네요. 필요하고 그거를 숙지해야 다음 대운에 새로운 도약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멋진 노후의 인생 행로가 그러네요. 펼쳐질 거라고 보는 명리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야, 우리 38도가 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하는 저 추석을 지냈는데 네. 지금 우리 천충지충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저는 또 지금 이렇게 쾅 하고 다쳐서 더 그걸 크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천충지충과 그 다음 예. 내 세대에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은 거의 우리 수다수전으로 얘기를 네. 풀었는데 앞에서부터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어느 교점에서 이렇게 좀 마음을 탕 건드리게 있는 게 있으면 반의 반도인에서 반도인 정도로 되는 쪽 지향점이 됐으면 네. 참 좋겠네요. 이제 좀 시원해지니까 살 것 같아서. 네,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으니까 마음도 조금 너그럽게 먹으면서 예. 나의 인생을, 나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잘 살아봅시다. 네. 예,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로 이렇게 우리 각각 하나하나씩 하면서 해보니까요. 네. 굉장히 좋네요. 아, 그럼요. 어. 아니, 전문가가 될 게 아니고. 그렇죠. 깊이 맞아요. 있게 들어가진 않아도 원칙적인 것만 알아도 웬만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주절주절 뭐 명리학을 뭐 공부도 한답시고 했는데 천충지충에 대해서 이렇게 요거만 딱 뽑아갖고 예. 이거를 얘기한 게 오늘 처음인데 네. 저는 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복음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도움을 네. 많이 받았거든요. 예, 저 역시도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기 바라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할게요. 기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선생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전회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름 잊어버리실까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